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드디어 2026년 1월 첫 실거래가 데이터가 나와서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요. 서울 한 건입니다. 한 건. 올해 들어서 아직 신고를 안 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일 캡처해서 방송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전일 대비 증감이 없어요. 왜냐면 연초나 또는 월초면 제가 데이터를 셀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전 거를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감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로우 데이터만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왼쪽은 이제 드디어 2026년 1월달 첫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국 거래는요 1월달 이번 달께 334건이고 서울은 한 건이에요. 아직 신고를 안 한 거죠. 어쨌든 지금 신고되는 건 다 12월 달 거예요. 전국은 33,358건, 서울은 2,770건. 물론 11월 달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11월은 신고가 끝났습니다. 물론 한두 건 이제 지연 신고된 건 있겠지만, 뭐, 그래봤자 3,300건은 못 넘어요. 지지난달에 8,600, 8,400,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12월 달은 좀 꽤 늘어요. 벌써 2,770건이니까 앞으로 이번 달에 지난달께 신고가 된다면 뭐 4,000건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무시하고 증감 부분은 없고요. 요거는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등락률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이번 달 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데이터가 없다고 치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 달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서울은 한 건이니까 0.0%죠. 네. 인천은 올해 들어서도 또 빠지네. 계속 빠지거든요. 매달 빠져.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지표가 인천에서 나와요. 인천은 지금 한 4, 5개월 된 것 같아. 계속 빠져요. 지난달도 보세요. 전월달에 혼자 많이 빠졌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리고 지방도 이번 달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뭐 거래가 몇 건 안 됐으니까. 지난달에 대구, 대전, 세종이 좀 빠졌고 전북, 충남, 제주가 좀 빠졌고요. 수도권은 인천이 빠졌고 그다음에 역시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0.6%.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반의 반 정도로 줄은 거예요. 거의 거래가 정체되고 실수요자들만 거래가 되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랑 울산은 좀 거래됐고요. 상승했고요. 경남이 많이 올랐고 충북, 강원도도 올랐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오늘 집계한 걸 가지고 원래 오늘께 등락이 있는데 오늘 거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못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번 달 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거고 요렇게 보시면 여기 요렇게 보세요. 파란 거는 서울 실거래 평균 매매가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에요. 비싼 게 많이 거래됐나 싼 게 많이 거래됐나 그런 그러니까 동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태적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까만 거는 노도강 그다음에 빨간색은 강남 3구 딱 볼게요. 자, 강남 3구도 실거래가 평균이 28억이 넘던 게 2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들이 거래가 안 돼. 실수요자들이 거래돼도 그래도 강남이니까는 강남에도 10억대 많이 있어요. 20억 전후로 거래되고요. 요 파란 거는 서울 평균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14억 8천이 지금 10억 초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노도강, 은평구 이런 데 거래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파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까만 거. 요게 노도강이거든요. 노도강은 원래 진동폭이 적어요. 거기는 고가 아파트들도 별로 없고 주로 대부분이 중저가 아파트들이니까 거기 많이 오르면 6억 4천, 좀 떨어지면 6억 천. 한 2,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울 평균이 전체적으로 평균 매매가가 많이 줄었죠. 저가 아파트들만 많이 거래되는 뜻이에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그다음 이거는 월간 거래 거래 건수인데 21년부터 서울만입니다. 요거는 거래 건수, 요거는 취소 건수, 요거는 취소를 입력한 건수 그 달에. 자, 취소가 1337건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면서 세력이 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8,600, 8,400에서 11월 달 3,283건 이건 거의 끝났어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2,770건인데 이거는 이번 달에 추가 신고된다면 4,000건은 넘지 않겠냐. 요 정도까지는 오겠죠? 네. 우리 이번 달에 올해 들어서 한 건 됐습니다. 한 건. 취소도 한 건 신고됐어요. 누가 취소 하나 했네. 요거는 이제 일간으로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13개월 동안의 일간 거래 건수거든요. 지금 거래가 여기는 여기서부터 토호제가 10월 20일부터 토호제가 묶이면서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주로 뭐가 거래됐냐면
기존에 이미 토거제 지역했던 거 있죠. 그 강남 3구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적응이 돼갖고 서울 전체적으로 거래가 조금 늘긴 했는데 여기는 노란 건 아직 신고 중이라는 뜻이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3개월치의 거래 건수를 보면은 요 노란 게 옐로우 존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구랑 종로구 빼면 딱 한강벨트예요. 옐로우 존은 그러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15억이 넘으면 저는 그 레드 존이라고 그 핑크 존이라고 그랬고 15억에서 9억 사이면은 옐로우 존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15억에서 7억 사이면은 그린 존이라고 그랬고 7억 미만이면 그 블루 존이에요. 근데 이 블루존은요 다 지금도 가격이 그대로예요. 왜 올랐다가 떨어졌잖아. 근데 핑크존은 더 올랐겠죠. 그다음에 옐로우존도 그 전에 막 13억, 14억 대 했던 데가 16억, 17억, 18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 중에서 옐로우존만 딱 거래해 볼게요. 마포구 이번 달은 거래가 빵이니까 이번 달 거 빼고 보세요. 6, 700건이었던 게 5, 600건이었던 게 84, 60, 성동구 65, 140, 광진구 34, 36 성동구 여기다 140건도 90건 빼야죠. 그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65, 50입니다. 영등포구 104, 106, 104, 양천구 163, 158, 강동구 106, 95, 동작구 75, 81. 중구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중구랑 종로구는 거래가 원체 없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할게. 한강벨트가 어쨌든 거래가 제일 많이 줄었죠. 자, 요거는 서울 145개 동을 매일매일 그 집계를 해서 등락률을 하는 건데 요게 오늘 집계된 거거든요. 대체로 플러스가 많죠. 오늘 대치동이 좀 빠졌네. 대치동에 뭐 음마가 빠졌을라나? 하여튼 대치동에 뭐가 빠졌어요. 한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달은 딱 한 건 거래했다 그랬죠. 서울 한 건. 여기 서울 한 건. 어디냐? 창동에 한 건 거래했네. 올랐네. 서울 올랐어요. 요 서울 거는 무시하세요. 이거 지금 데이터가 지금 링크가 지금 첫날은 에러가 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0%죠, 0% 이번 달. 왜냐 한 건 거래됐으니까 창동에 한 건. 자, 서울 지난달, 그러니까 이거 12월 달 겁니다. 12월 달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링크가 잘못됐어요. 지금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2%가 아니에요. 0.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 이건 아마 11월 달께 지금 링크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서울은 빼고 동은 맞아요. 동은 맞는데 지난달에 여기 보니까 잠실동이 좀 올랐고 개포동이 올랐고 신천동이 빠졌고 이촌동이 빠졌고 동부 이촌동 그 다음에 보면은 창동이 올랐고 봉탄동이 올랐고 고덕동 올랐고 방이동이 엄청 올랐죠. 이거는 그 전달에 많이 빠져갖고 오른 거예요. 11월에 폭락했고 12월에 정상거래가 되니까 폭등한 거로 나오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자, 오늘 거래된 건 강남구에 거래가 거의 없죠. 서초구는 오늘 거래가 빵이에요. 송파구도 거래가 빵이에요. 강동구도 여러 건인데 띄엄띄엄 있죠. 상위권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됐어요. 노원구는 거래가 꾸준하게 쭈르륵 많이 됐어요. 근데 하락 거래가 훨씬 더 많아. 오늘 0.15% 마이너스예요. 도봉구도 플러스만 하나 섞여 있는데 조금 플러스네요. 그래도 창동중원 17단지가 많이 올랐네. 오늘 강북구 거래 빵이고요. 성북구 거래 4건인데 조금씩 올랐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됐어요. 중량구도 띄엄띄엄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네요. 실수요자들이겠죠. 동대문구도 조금 올랐고 성동구도 좀 올랐고 광진구는 앞에 거래가 없고요. 용산구도 앞에 거래 없고 중구도 거래 전체가 없고 종로구도 딱 한 건 있고요. 은평구는 거래가 그래도 꾸준히 되네요. 플러스만 하나 섞여 있고요. 서대문구도 플러스만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위권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고 마포구도 그러니까 서대문이랑 마포는 상위권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됐습니다. 동작구도 띄엄띄엄 영등포도 뭐 2건 양천구 한 건인데 야 0.09% 올랐네. 강서구도 플러스인데 대부분 플러스예요. 금천구도 띄엄띄엄 플러스 관악구도 섞여 있고요. 그러고는 마이너스가 좀 더 많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오늘 집계가 제대로 됐는데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데이터를 지금 셀을 제가 월간 셀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서버에 올릴 때. 그러면서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은 무시하세요. 경기도 당연히 거래가 없지. 이번 달에 거래가 몇 건이야 이거. 경기도 그래도 12월 달 거, 이건 12월 달 거고 이건 1월 달인데 1월 달은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월 11월 달도 그러니까 1월이고 12월입니다. 12월 달도 대체로 플러스가 더 많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한 건이라도 한 건이라면 보합이겠죠. 보합이면 요거는 뭐냐면 이거 엑셀 이걸 봐야겠다. L차트에 가서 L차트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회원분들은 다 보시니까 자 여기서
별표의 알짜 있죠. 리얼. 별표의 알짜는 이거는 서울 아파트에 그러니까 월간 고가들만 모아가지고 물가를 반영해갖고 보정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확대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지울게요. 여기 요거를 2020으로 할게요. 2020 한 다음에 모두 보조 지표를 지우고 요걸 좀 늘릴게요.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보통은 월 평균가를 가지고 전월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센 아파트들만 모았죠. 그 중에서도 월간 최고가들이 있죠. 그것들만 모아 각 단지에 최고가들만 모아요. 평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건이 있으면 10건을 다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저나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남들이 못하는 거 호갱노노나 아실에는 평균가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다 더해갖고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 달에 그 평형의 최고가들만 모아. 그러면은 평균가보다 높겠죠. 고가는. 최저가만 모으면 또 그 평균가보다 낮겠죠. 그러면 봉 차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캔들 차트, 주식 차트. 그런데 그 고가들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년에 10월 달이 고가였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망가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작년 10월 달이 고가 기준으로는 10월 달이 최고가예요. 물론 11월, 12월에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이번 달은 보합이니까 냅두고. 그런데 10월 달이 최고가인데 11월 달에 평균가가 살짝 올랐는데 고가는 못 올랐어. 그러니까 고가는 낮아졌겠죠. 고가가 마이너스 0.37%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평균가는 살짝 올랐는데 그 전에 고가보다 낮아졌겠죠. 이렇게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낮아졌냐? 찔끔 0.06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번 달은 평균가나 고가나 저가나 똑같겠죠. 한 건 거래됐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번 달에 고가는 평균가니까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왜? 지난달에 고가는 높을 거 아니야. 평균가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고가보다는 이번 달에 고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시해 준 게 이거예요. 0.36%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번 달에 막 거래가 되면 고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넘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더 이상 작년 10월 달에 고가를 넘는 단지가 거의 없어요. 몇 개 단지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이 평균가는 올라도 고가는 10월 달에 나왔다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연 이때도 이러면서 무너졌는데 과연 이때도 그동안도 잠깐 빠진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근데 두 달, 세 달 이렇게 빠진 적은 없거든요. 과연 이번에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시 이것처럼 다시 치고 올라갈지 대선 아니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죠. 지방선거 맞네. 예. 구청장 서울시장 뽑는 데죠. 그때 보통 잠잠하다가 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결국 여기서 이걸 25년 10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무너질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뭐 지수에 큰 의미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도 뭐 폭등했다느니 폭락했다니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잔잔해요. 실수요자들만.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올해의 첫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심하죠? 재미없죠?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뭐 어디가 폭락했다든지 폭등했다든지 뭐 신고가 나왔다느니 뭐 압구정이 막 80억을 넘었다느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뉴스도 잔잔하고 그러니까 별로 방송도 안 보고 보니까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도 팔이 날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좀 쉬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세배하세요. 그럼 제가 세뱃돈 달아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